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파이브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최가온 선수. 그 영광의 순간 뒤에는 끝까지 함께 달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최가온 선수는 14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빌라 네키 캄팔리오네 코리아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금메달 소감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전했는데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은 단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최인영 씨는 최가온 양이 7살이던 해 스노우보드를 시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몸만한 보드를 타던 어린 소녀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때로 엄격한 코치였고 때로는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13일 이탈리아 리비뉴 스노우파크에서 열린 스키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파이프로 결선에 오른 최가온 양은 90.25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그는 가장 먼저 아버지와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일을 그만두고 이 길을 함께 걸어오셨어요.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만둘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훈련뿐 아니라 생활까지 함께하며 해외 전지훈련 중에도 아버지는 직접 한식을 만들어주며 딸의 컨디션을 챙겼습니다. 특히 최가온 양의 주특기인 스위치백 9 기술 역시 아버지의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릴 적 다른 선수들이 잘 시도하지 않았던 방향 전환 기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집중적으로 훈련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장난이 많은 평범한 아버지지만 해외대회에 나가면 코치처럼 변한다는 아버지는 경기가 끝난 뒤에도 영상을 분석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는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금메달은 선수 혼자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한 소녀의 꿈을 믿고 끝까지 함께 걸어온 아버지의 헌신, 그리고 그 꿈을 믿고 끝까지 가르쳐준 코치의 훈련,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룰 때 우리 혼자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평안도와 황해도, 함남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최고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최고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최고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도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일본 비영리 단체 모두 모이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26일 일본 도쿄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간 제1교포와 일본인들이 겪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북한이 원고 1인당 2,200만 엔, 달러로는 14만 2천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올해 83세인 일본 시민단체 모두 모이자 회장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 4명이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거짓 선전에 속아 이주했다가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며 지난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냈습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 동안 약 10만 명에 가까운 제1조선인과 일본인이 북송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종북 성향의 제1동포 단체인 조선 총련을 통해 주택과 식량, 교육과 직업이 보장되는 지상낙원이라고 북한을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북한 당국은 표현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를 제한했고 자유세계를 경험하고 온 제1교포들을 첫 번째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교육과 직업 선택도 통제했습니다. 식량은 배급제로 관리됐고 일본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은 검열됐습니다. 북한에 도착한 직후부터의 삶은 모든 부분이 통제되었습니다. 특히 충성도가 낮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강제 실종이나 공개 처형과 같은 가혹한 처벌도 뒤따랐습니다.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1960년 17살의 나이로 북한에 갔습니다. 이후 43년 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2003년에 탈출했습니다. 다만 북한 정부는 침묵 중입니다.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북한을 압박하고 그들의 정권을 부수는 일에 일조하였습니다.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체계적인 인권 탄압을 통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피해자 가족들과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지가 주목됩니다. 가와사키 에이코 씨가 일본에 살 당시 한반도 상황은 일제시대 이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등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 등 외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요. 당시 교토 조선 중고급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국 이름 박영자, 일본 이름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어떤 사연으로 북송되게 되었을까요? 이 내용을 우리 동포 여러분께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 가와사키 에이코 양이 1960년에 홀로 가족도 없이 북송선에 오르게 됩니다. 와, 아니, 홀로 부모님이 그때부터 없어요? 정말로 이 기구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가족도 없이 왜 혼자 이렇게 간 거예요?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 5명의 이제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막노동으로 그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던 그런 집안이었고, 이 가와사키가 이제 맞이었는데 이제 조총련기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우리가 저기 그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데 극단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런데 조총련기 학교에서는 지상낙원이다. 무상 교육을 해주겠다. 무상 의료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럼 17세 소녀가 당연히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한번 내가 가서 볼까?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이 가와사키 양 당시에 그 목표는 뭐냐면 대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대학 보내준다니까 홀로 가죠. 사실 뭐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그렇다, 조총련 고등학교까지는 그렇다 쳐도 사실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한국
또 네. 예, 고향이신데 네. 사실 이 북쪽으로 이렇게 보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허락하기가. 자기가 맞이인데다가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집안이 엄청나게 가난하잖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못 가거든요. 나가면 내가 공부를 계속한다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무상교육이래? 저기 가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번 차별 같은 게 있을 거야. 아마 아직까지도 이제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실력은 있어도 그 어떤 차별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별이 없는 세상이니까 거기 가게 되면 나 정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한 거고 거기다가 지금 17살이잖아요. 이때쯤 되면은 이념에 굉장히 취약해요. 우리가 한 30살쯤 되면은 이 말 저 말 들어보고 이렇게 속아보고 저렇게 속아보면서 판단 능력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게 진실이거든요. 맞아요. 지상낙원이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살아? 저기 지상낙원이 있는데 근데 밖에서 미디어를 보니까 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어린 소녀 입장에서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소개받았던 17살 때 혼자서 북한으로 갔다가 43년을 살고 탈북을 한 가사케이 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실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43년 동안 어떤 일 겪으셨는지 저희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또 다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정말로 그 북한에 가는 그 북송선을 타셨을 때 지상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정말 믿고 가신 건지. 이 일본에 있는 동포들한테는 오라오라 했잖아요.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그때 환영한다. 뭐 별소리 다 하고 오라 했거든요. 지상낙원이라고. 근데 실제는 가보니까 북한은 계급사회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계급사회였는데 그 대충 중에서도 제일 밑에가 일본에서 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북한 정부에서 당신은 일본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도 좋아. 이런 승인된 사람만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지. 일반 사람들은 말도 걸지 않았어요. 환영한다고 했잖아요. 말하면 똑같이 취급했어요. 말한 사람도 같은 아니 지상낙원이라고 해서 불러놓고는 사람을 맨 밑에다 깔아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꽉 눌리우니까 모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항할 방도가 없었어요. 우선 군대를 못 갔어요. 경찰도 못 됐어요. 공무원이 안 된다니. 그 다음에 교원도 못 해요. 그 다음에 공무원 아무리 낮은 동사무소 사무원도 못 해요. 일체 공식적인 직업은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노동력을 팔거나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과학자라서 과학을 제공하거나 지식을 제공하거나 그 외에는 기획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입국 수설국을 할 때 2주일 동안을 초대소라는 데서 살아요. 네네. 북한 당국과 담화를 하면서 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겠다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에 한 초대소에 가서 한 5쯤 됐는데 비상소집이 걸렸어요. 예. 일상시에는 거기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이 일본에서 온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해요. 다 선생님이에요. 네. 선생님 다. 근데 그날에는 다 서술이 푸릇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의장에 한 1m 하나씩 경찰이 다 이렇게 선 거예요. 그런데 탁 모였거든요. 네. 모였는데 뭐라 하는가 북한 사람이 여기 이번에 온 사람 중에 아주 나쁜 놈이 있다고. 북한에는 김일성의 업적이라든가 항일발산 때 업적이라 이런 걸 유화로 그려서 걸어놓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김일성의 보천보천투 이야기. 그림이. 그 그림을 끄집어 내려서 발로 밟아서 박살낸 거예요. 발로 밟아서 박살낸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면 살아남고. 그렇게 하면 그 근데 이거 무섭다. 네. 야, 김일성 얼굴 있는 걸 부신 건 정말 일본인. 이런 놈이 있다. 세다. 그러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 완전 공포분위기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라는 거는 금방 자유세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니까. 그게 왜 한 사람이 뭐라 하는가? 그게 누군지 여기 데려오시오고. 데려오면 우리가 좀 모여서. 뭐 잘못했는지 보자. 모둠회를 이렇게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뭐라 하는가? 아이, 그거 따로 공부시키고 있어요. 공부시킨 게 아니라 이미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미 잡았어요. 이미 처리해버렸다. 처리를. 2번 다시 그 사람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탈북은 진짜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이 내보다 앞서 탈북을 시도한 분들이 있었어요. 내보다 한 살 지구에든가 그런 18살. 선배들 18살. 네. 그런데 3명이 또 났어요. 압록강으로 갔어요. 헤엄쳐서 건너가는데 그 3명 중에서 우대 학생, 내하고 가장 친하던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이 압록강 물이 차니까 지가 잃었어요. 그래서 또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신호를 했어요. 그런데 둘이는 건너갔는데 또 내려가는 걸 보고 그냥 자기들이 못 갔단 말이에요. 뭐하러 가겠지.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다가 가서 말했어요. 저 사람 그러니까 살려야 공안에서 배를 띄워서 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깨났대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고문도 당하고 뭐 어쩌고. 다시 북으로 잡혀와서. 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공포감을 받게 되는데 북한이 이제 본보기로 어떻게 했냐면 이 3명의 청령을 독방 같은 데 가둡니다. 그런데 사방이 한 70에서 80cm밖에 안 되는 시멘트 독방에 들어가요. 굉장히 좁아요. 7, 80이면 그 상자죠, 그거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독방 안의 상태는 어떠냐면 구더기부터 각종 바퀴벌레, 징그러운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한 독방에 가둡니다. 그 벌레들이 여기저기 막 사람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채모로 기어 들어가고 뭐 구멍부터 몸에 뚫린 데는 다 이 벌레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옥이다. 그리고 이제 취조를 방지한 무자비한 북한군들의 폭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너덜너덜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참았다고 쳐도 그 이후에도 문제예요. 혹여 살아나왔다 하더라도 24시간 이 지독한 감시를 붙입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잘 때도 감시를 붙으니까 이게 그냥 말 그 자체로 생지옥이었다. 그래서 내 직접 아는 사람들이 그것도 뭐 건장한 남자들이 완전히 그 죽을 처지에 처한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네. 무슨 생각을 했는가? 우선은 아무 행동이나 할 수가 없다. 그렇지. 그 직감적으로. 그렇지.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큰일 나겠다. 내가 결심한 게 뭐인가? 나는 이 나라의 정치에 찬성할 수도 협력할 수도 없다. 찬성 협력.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도 내 입에서는 내보내지 않는다. 입 다물고 일단 있겠다.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모든 것을 입을 딱 다물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래야 살지.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하죠. 북한에 있을 때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 했어요. 저만의 말을 안 했어요. 어떻게 17살 소녀가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내린 결론이 이건 아니다. 속았다였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공부는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가와사키 양은 굉장히 똑똑한 여학생이었어요. 전교 1등이잖아요. 시험을 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가야겠다. 그 정도 실력이 된다. 스스로도 주변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서 실제로 임대 시험까지 쳤어요. 그리고 충분히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갈 성적 이상을 받았다라고 자평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한참 뒤에 불합격 통지서를 딱하니 받게 됩니다. 그때 제가 시험을 쳤죠. 모두 잘 쳤죠. 근데 한 달 동안 합격 통지서도 불합격 통지서도 안 와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불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시당 교육부에 갔었는데 시당 교육부장이 뭘 하는가. 저를 보고 학생만 평야에 올라가라. 평야에 가면 김일성 종합대학 외에 그 어느 대학이든 입학시키겠다. 나쁘지 않은 제안 아닌가요? 다른 데로도 갈 수. 차선책일 수 그렇게 있어요.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가서 다른 대학이면 요주겠다는 거는 뒷문치기가 아니나요? 뒤로 들어가다.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시험을 안 치고 그렇게 뒷문치기로 이렇게 할 인간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년 동안 직장에 다니겠습니다. 1년 동안 일하고 내년에 다시 정당하게 가겠다. 김일성 종합대학 칠 거예요. 그랬거든요.
오기가 생긴 거구나. 선생님, 왜 도대체 김일성 대학에서 불합격 처리를 한 겁니까? 불합격된 원인을 그때는 몰랐어요. 왜 불합격 시켰는가 하는 거. 불합격될 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한 20년 지났을 거야. 그 후에 그 문제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취급한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돼서 내가 김일성종합대학에 가져왔고 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못 갔었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뼉을 딱 치면서 아 그때 학생이었구만. 뭐가 있었네.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그때 시험 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에서. 금년에 김일성이 맏아들 김정일이가 같이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어머! 입학시험을 한 해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하고 일본에서 온 학생들을 같이 공부시킬 수 없다. 운이 안 좋아졌어. 왜 또 이게 이게 북한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럼 그 진짜 이유가 그 이유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로 되는 게 북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산가족으로 만든 비극. 김씨 3대 독재의 악행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북녘에 계신 가족, 친척, 친구를 두고 목숨을 걸고 나와야 했던 5만여 명의 탈북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가족을 흩어지게 한 죄, 무고한 생명을 처형하여 죽인 죄, 고난의 행군 등으로 300만 명을 아사로 죽음으로 몰아간 죄, 이 모든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모두 모이자 단체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 싸움의 전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알리며 북한의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날까지 더욱 싸워 나갈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주